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의도 윤중로 근처에는 영상 19도의 포근한 날씨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인파가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벚꽃 아래 사전선거 투표에 대한 민심도 바글바글합니다. 민심이 대단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그제 완료됐던 사전선거에 대한 간단한 논평, 그리고 요약하자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표를 계속 해야 하는가 하는 어떤 원초적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40 총선 지역별 사전투표율을 띄워주세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신문이 많이 나왔죠? 서울이 32.6%, 전라남도가 가장 높아요. 올려보세요. 41.1%.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31. 얼마예요? 28%? 토탈 합계 28%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총괄국장인가 상황실장인가 하는 김민석 의원이 0.03% 떨어진 31.3%를 예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기가 막히게 맞춘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데 우선 이 시끄러운 얘기부터 좀 하자면, 어제 그거 돌려주세요. 오케이. 사전 투표자 수가 부풀려진 사례를 이상로 박사가 요약했습니다. 제가 그 요약한 걸 읽습니다. 띄워주세요. 저쪽에도. 4월 5일 오전 8시 30분 현재 대구 남구 대명 구동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은 95명이 실제 관내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집계했으나 사전투표 관리관 동의하에 함께 확인한 선관위의 단말기상의 관내 투표자 수는 물경 137명이었습니다. 이는 실제 관내 사전투표자 수와 단말기상에 떠오른 숫자의 사이가 물경 44%나 납니다. 같은 날짜 4월 5일 12시 현재 울산 남구 신정 1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참관인이 개수한 관내 사전투표수가 892명, 선관위 집계는 113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경 245명이나 부풀려진 것입니다. 그 다음 같은 4월 5일 12시 또 같은 시간에 부산 북구 화명 1동 12시까지 참관인 개수가 1178명, 선관위 노트북 투표지 교부수는 1228명 간의 50표 차이가 났습니다. 4월 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참관인이 개수한 숫자는 1410명이었는데 선관위 투표지 교부기 기록 노트북에는 1524명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32명의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4월 5일 서울 성북구 11시 50분 현재 참관인 개수 945명, 선관위 발표 1030명, 85명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4월 6일,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 2동 참관인 개수 2642명, 선관위 발표 2750명, 108명의 차이가 나왔습니다. 108번 내요. 4월 6일 서울 강서구 가양 3동 사전투표소 195표가 부풀려졌다고 나왔습니다. 이는 투표소의 약 20%가 부풀려진 숫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런 부풀려진 그 숫자를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선거 투표자에 대해서 도장 날인된 투표지를 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투표지에
도장에 찍혀서 인쇄돼서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 자기 개인 도장을 찍어서 교부했으면 이런 차이가 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끝내 반대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대한다는 건 지역이들의 정치적 여러 가지 이익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왜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끝까지 추진하지 못합니까? 관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투표지에서 개수 차이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외합니다. 특히 이 문제 우리가 중간에 열심히 얘기를 하니까 담당자인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랬어요. 이상민이가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에 문제되면 그는 진짜 탄핵을 받아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표를 안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일 날 전 국민이 자유와 민주화,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자유주의자들이 전 국민이 떨쳐 일어나서 투표장으로 몰려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또 해결합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책임이 그냥 중앙선거위원회나 아니면 무슨 더불어민주당 쪽으로만 핑계를 대고 있는 국민의힘의 태도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민주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김준혁 후보 수원에 그리고 양문식 의원 경기도 안양이죠.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것을 끝끝내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명색 비상 대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취소시키지 않았어요. 책을 접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많이 비판해. 그런데 그런 비판을 하는 국민의힘은 뭐냐 이게. 공천을 잘못해가지고 대구에서 도태우 후보를 탈락시키고 저 부산에서 장해찬 후보를 제거했어요. 둘이가 다 무소속으로 출마했어요. 그러니까 도진개진이야. 이재명이가 김준혁, 양문식을 가지고 모른 척하고 어물어물하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대구하고 부산에서 벌어지는 노태우와 장해찬의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무책임해요. 그래서 우선 민주당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놔두고 국민의힘에서 도태우 지역구와 장해찬 지역구의 후보를 단일화시키세요. 단일화시키지 않으면 투표가 분리돼서 더불어민주당이 만세를 부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천하의 웃음꼴입니다. 왜? 승리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깨진 것 때문에 그걸 추스리지 못해서 그래갖고 무슨 놈의 선거를 지휘한다고 합니까? 그거 먼저 하세요. 그리고 저 김준혁과 양문식이 얘기는 그 이재명이 내버려 두세요. 응? 전 국민이 다 알아. 갈수록 웃기는 사건이 막 벌어져. 그러니까 우스운 얘기로 만약에 요새 시중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50석 과반수를 사실상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데 그 김준혁과 양문석이 때문에 150석이 148석이 될 수도 있어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도태우와 장해찬이 단일화를 못 시켜가지고 거기서 국민의힘 표를 하나 잃는다면 148표가 146표가 될 수도 있고 150표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준혁과 양문식이 비판에 하기 앞서서 이쪽에
단일화시키지 못한 자기 잘못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 말이 맞죠? 이것을 하지 않고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주요 정당의 문제는 그만큼 해두고요. 비례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비례대표가 지금 개혁신당이 좀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자유통일당, 그럼 맨 앞선 것은 조국의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 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위성정당하고는 다 보태서 30 내려 올려봐요. 수도. 아니 조금 오케이 수도 아니요 좀 오케이. 여기에 조국 혁신당이 22%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그 위성정당하고 보태서 한 37석 내지 39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설이 많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 그렇다 치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국민의힘 비례정당이 1등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자유통일당 그 정도가 3% 이상을 간신히 확보해가지고 지역 비례대표를 한 석 혹은 두세 석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참 흥미있는 것 하나는, 만약에 3% 이상의 비례대표의 득표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정당에서 지역구에서 한 사람 정도 당선돼 가지고 지역구 의원 5명을 차지하지를 못하면 비례대표도 차지하지 못하는 아주 흥미로운, 깜짝 놀랄 만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개혁신당이 2, 3석을 얻고 새로운 미래와 녹색정의당이 전혀 못하거나 아니면 한두 석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미래는 어떠한 현상이 있느냐면,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한 세종갑에 출마한 김종민 후보가 지금 당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당선이 되면 당이 비례대표 득표를 3%를 넘긴다고 할지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또 그 광주에서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사실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이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민영배 후보에 대한 위장 병역 논란에 대해서 민 후보의 거짓 해명을 주장하며 새로운 미래가 형사고발 입장을 밝혔다. 이것이 혹시 그 변화의 요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고발한 그 백씨라는 사람이 읽어보자면, 민 후보는 1988년 방위병 단기사병 복무 중 지방신문사 기자공채에 합격해서 근무를 했다며, 민 후보는 SNS를 통해서 병역법상 근무시간 이외 활동에 어떤 제약도 없었다면서 법적 위반 사항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혹시 이것이 광산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설사 이것이 크게 문제가 안 돼서 민영배의 사선을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선거 후에 이것이 또 형사상의 소추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약간 변화의 요인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대로 지나가기 전에 이낙연 그 후보에 대한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낙연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도 전라도 광주 사람들이 이낙연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기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아쉬운 입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개인에 대한 비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이 호남 바닥에서 지금 이재명 당을 거부하고 뭘 나선다는 게 정말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설사 정치적으로는 불은 크게 신장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낙연 개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온당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뭐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여러분 투표지 집어넣고 빼고 하는 그 영상 보셨죠? 그게 뭐 아주 CCTV에서 수십만에 40만 이상의 조회수를 올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이것은 대형 CCTV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거리를 했거느냐. 이것을 관내에서 오는 어떤 그 투표 용지를 집어넣고 모아가지고 집합해가지고 투표함에 집어넣은 합법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 후에 이 문제는 다시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현재로서는 대충 이런 문제인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앞설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는 것은 의사 스트라이크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 어떤 분노와 불만이 의사 쪽으로 많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박단이라는 그 대통령실 방문했던 그 대표가 끝나고 나와서 대한민국의 의료 협력은 없다 하는 그건을 하는가 하면 또 그 의사협회 새로 취임한 어떤 그 회장이 강경파였던 모양이에요. 국민의힘 후보 낙선운동에 나서겠다.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서 적어도 의사들이 자기들의 권익 확보를 위해서 의료 분쟁의 문제를 확대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입장으로 현재의 여론은 돌아가는 걸로 저는 주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사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열린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다시 만나자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은 전혀 없는 걸로 백지화 상태에서 만나자. 그걸 전제하고 만나자. 그러면 뭐 대통령을 우습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이나 혹은 또 내일이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대표 체제가 구성돼서 윤 대통령하고 회동할 그런 극적인 어떤 해프닝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로서는 경북대학교 병원과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업무를 정상화시키고 의대생들 교육을 계속하겠다 하는 새로운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대화를 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조그만 그 어떤 클루, 어떤 계기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봐서 국민의힘은 한 100석 내지 간신히 100석을 넘어서 한 120석 생각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한 150석, 뭐 170석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어떤 상징 조작, 심볼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에 맞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징 조작이 아닌가 그렇게 느낍니다. 문제는 몇 번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유권자들이 총궐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투표율이 지금 32%, 31% 되지 않아서요. 한 60을 넘어서 75, 7% 정도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자유우파의 국민들이 분기탱천해서 투표장으로 몰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만 그냥 노인당이나 집에서 하시지 말고 반드시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2번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저 뭐 윤석열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 그것도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확실하게 견저지선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잡아서 사회개혁, 정치개혁을 하는 방법을 그 다음에 강구하고 선거에 관련돼서 잡다한 그 부정시비 이것을 확실하게 때려잡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윤 대통령이 사실은 날인 도장이 아니라 선거 관리인 도장으로 맨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만 확실했어도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왜? 투표 용지가 이미 인쇄가 다 됐어요. 그거 언제 어떻게 바꿉니까? 그게 이 정치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바닥에서라도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적어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씨앗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만큼이라도 만들어야만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나가는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헌정회라고 여러분 아시죠? 전직 의원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인데 제 사무실 바로 건너편입니다. 헌정에 먼저 일에서 들어갔다 입구에서 정대철 회장을 만났어요. 저하고는 같은 시절에 캠퍼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 사야 되고 자기는 법대하고 나는 이 물리대 정착과에서 다니고 그래서 수십 년의 프렌드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당시에 가까이 지냈던 조홍규라는 제 바로 밑에 동생 비슷한 애가 항상 우리가 저하고 거꾸로 장다리로 같이 다녔어요. 김경재, 조홍규. 근데 그 조홍규를 정대철 의원의 비서관을 또 제가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깝고 특히 한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인기가 없다고 해서 막 바꾸자고 난리가 났어요. 후보 단일화 협의회, 후단협 해가지고 뭐 당시 민주당 패거리가 전부 돈만 타는 그냥 정몽주의로 다 몰려가서 전부 갔어요. 그때 남은 게 정대철, 이상수, 김경재 세 사람이 남았어요. 그래 노무현을 열심히 밀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만은 아니 대통령 후보로 뽑아놓은 사람을 인기 떨어진다고 해서 바꾼다는 법이 어딨냐 이거야. 예? 최근에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곤욕을 당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셋이가 총무위원장, 홍보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 셋이 갖고 똑딱거리고 그걸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긴다고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 역경 속에서 뜻을 맞췄던 동지인데 오늘도 들어와서 아야 정 의원 어떻게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됐어? 그러게 말입니다. 자기 아들이 중구 거기 현역 의원이에요. 그런데 형님 말씀 좀 들어보세요. 뭔데? 아니 권리당원이 5천 명이 투표를 했다는데 자기가 없는 돈 있는 돈을 모아가지고 아들을 호준이한테 줘가지고 권리당원은 3,500명을 확보했대요. 그거 뛰어다니면서. 근데 투표를 까보니까 반대표가 3,500고 여기는 1,500표를 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는 법이 어딨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들이 끼워 맞춘 거죠 이러더라고요. 이거 어이가 없어서 창피해서 어디서 말도 못하는데 자기가 떨어진 것보다 더 창피합니다 이러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민주당을 개혁해야 한다 뭐 어쩌고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마침 옆에 또 신중식 의원 전 의원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런 얘기 이제 합류해서 잠시 얘기를 했는데 또 재밌는 거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민주당 개혁해나마나 뭐 이재명이 바꿔주면 다른 사람이 올 텐데요. 누가 와요? 그래서 뭐 요새 보니까 조국이하고 박지원이가 꿍짜작 발을 맞추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당권 잡으려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러게만 해요. 형님 엊그제 박지원 형을 만났더니 나 당 뭐 하는데 나 좀 도와줘 그러더래. 그래서 참 재미가 있죠. 이게 제가 좀 공개적으로 처음 얘기하는 거.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저 당의 사정이 보통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싫든 좋든 국민의 힘을 잡아가지고 일단 정권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비를 걸고 말고 해야지. 이게 뭐 150에서 170석 넘어가지고 뭐 조국하고 붙어서 뭐 개헌선 정도 돼버리면 이 나라 망합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60, 70대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그 젊은 20대,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가져갈 나라 아닙니까?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해서 이정의 저 부도덕한 세력, 저 주사파 세력이 대한민국 정치 바닥에서 다시는 힘을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민주당 자체 개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새로운 정치 풍토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합시다. 여러분의 권기를 호소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